안녕하세요. 백서방TV입니다. 이번엔 여주 신흑사를 둘러본 후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세종대왕릉으로 왔습니다. 세종대왕릉은 신흑사에서 약 6km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흑사와 함께 하루 나들이 코스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릉 구역에는 조선 17대 임금이신 효종대왕릉도 함께 있습니다. 신흑사에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세종대왕릉으로 설정했는데 도착해보니 효종대왕릉으로 오게 되었어요. 정확히 세종대왕릉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비 목적지를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무역 내에 양쪽 릉 사이 통로가 있다고 해서 일단 효종대왕릉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효종대왕릉의 명칭은 영릉이라고 하며 조선 제17대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장씨의 능입니다. 세종대왕릉의 명칭도 영릉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이곳은 효종영릉 제실입니다. 제실은 제관의 휴식, 제수장만, 제기보관 등의 제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릉의 부속 건물입니다. 효종영릉 제실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제실 건축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보물 제15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실은 제방, 안양청, 제기고, 전사청, 행랑채, 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 왕릉 제실의 기본 형태가 잘 남아있고 공간 구성과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양과 관계 있는 향나무와 느티나무, 회양목 등의 고목도 함께 어우러져 건물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회양목은 수령이 300여 년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작고 낮게 자라는 회양목의 특성과 다르게 거목으로 자란 희귀한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홍살문은 신성한 곳을 알리는 문입니다. 릉으로 들어가는 정문인 셈입니다. 홍살문에 있는 살과 창은 신성한 능력에 악한 기운을 막아내기 위한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홍살문을 들어서면 정자각까지 긴 돌길인 참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참도는 제양시, 향과 충문을 들고 들어가는 향로와 왕이 걸어 들어가는 어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참배객들도 어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자각은 왕릉이나 원의 앞에 있는 제전입니다. 건물 형태가 장정정자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명된 명칭입니다. 효종영릉은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과 비인선왕후의 쌍릉입니다. 왕릉과 왕비릉이 한 언덕에 같이 있는 경우 대개는 봉분을 나란히 두는 쌍릉의 형식을 택하는데 영릉은 특이하게도 왕릉과 왕비릉이 상하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효종대왕릉과 세종대왕릉이 직접 연결되는 길로 왕이숲길과 영릉길이 있습니다. 낮은 산을 넘어가는 이 두 길은 각각 약 700m에 이르는데 비교적 평탄하고 숲이 우거져서 힐링하며 걷기에 참 좋은 길입니다. 왕의 숲길을 걸어서 세종대왕릉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역시 홍살문과 참도를 거쳐 정자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종영릉은 조선 제4대 임금 세종과 기소원왕후의 합작릉입니다. 수복방이란 제사 때 제관의 대기와 준비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오후 들어 흐려지기 시작한 날씨가 빗방울이 조금씩 비치더니 갑자기 천둥과 함께 세찬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정자각 옆에 있는 수복방 마루에 걸터 앉아 왕릉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상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종영릉은 지난 5, 6년간에 걸쳐 릉의 원형 회복을 위한 유적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하는데요. 정비 공사로 인한 그동안의 관람 제한이 지난 5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소실되었던 세종영릉 제실도 이번 정비 기간 중에 고증을 거쳐 신축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릉 입구에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과 세종시대의 발명품들의 모형들을 볼 수 있는 야외 전시공원이 있습니다. 전시된 여러가지 천문관측 기구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만들고 사용하던 옛 선조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아쉽게도 역사문화관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효종 영릉에서부터 탐방을 시작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실 분들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부터 시작해서 발명품 전시공원, 세종영릉, 왕의숲길, 효종영릉 순으로 돌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실은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효종영릉의 제실을 꼭 보세요.